안녕하세요. 연세 엄마생활연구원의 오수정, 전유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엄마, 우리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믿고 응원해주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 사회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항상 친구를 이야기하는 아이들에게 친구 개념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들과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아이들의 또래 관계 문제였어요. 아이들이 기관에 다니는 3세 이후 연령이 되면 아이들의 발달상 자기중심적인 모습과 함께 또래에 대한 관심이 함께 보여지거든요. 결국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여러 갈등 상황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최근에 질문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유아들의 친구 관계를 도와주는 부모님의 역할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연 한번 들어보실까요? 최근 기관에 다니는 40개월 아이가 친구, 나도 친구 초대하고 싶어.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큰맘 먹고 아이의 친구와 그 어머님을 집으로 초대하셨대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서로 역할놀이도 하고 놀잇감이 뭐 있나 살펴도 보면서 잘 놀더니 갑자기 아이와 아이 친구가 같은 놀잇감을 가지고 서로 가지고 놀겠다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내 거야 하면서 뺏기지 않겠다고 울고 아이 친구는 나도 하고 싶어 하면서 울고 우리 아이 친구 다 달래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정말 난감한 상황을 저희에게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저희도 아이들 키우면서 많이 경험했던 일이에요. 오 선생님, 정말 이런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이 친구를 집에 초대했을 때 또는 아이와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자주 겪는 일인 것 같아요. 아이 친구 엄마의 눈치도 좀 보이고 우리 아이도 좀 달래야 되고 정말 땀 삐질삐질 흘리는 그런 상황이 눈에 그려지는데요. 이 경우에 일단 대부분 집주인인 어머님은 아이에게 막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우리는 이거 매일 갖고 놀잖아. 친구가 놀러 왔는데 양보하자. 친구는 오늘 이거 처음 봐서 너무너무 가지고 놀고 싶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아이를 어르고 달래고 그래서 손에 있는 놀잇감을 친구에게 그냥 주려고 하시죠. 그런데 이때 우리 아이가 알았어요 하면서 놀잇감을 양보해주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야 내 거야 하면서 아이는 더 울고 절대 놀잇감을 내놓지 않죠. 그럴 땐 또 이제 그 친구 어머님도 저거는 누구 거잖아. 우리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자. 저 친구 다 하고 나면 그때 우리 하자. 뭐 이렇게 서로 본인들의 아이를 달래지만 역시 그 아이도 진정되진 않죠. 점점 울음소리가 더 커져가죠. 이런 갈등 상황에서 엄마는 기관의 교사처럼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상황을 정리해 주긴 어려워요. 또 아이들도 엄마가 하는 제안을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갈등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괜히 아이들 간에 또 엄마와 아이 간에 그리고 어머님들 간의 관계만 좀 많이 어색해져요. 우선은 친구가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준비해줘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아이들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재구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대부분 유아들 갈등의 원인은 놀잇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친구가 우리 집에 왔을 때 같이 놀 수 있는 장난감, 놀잇감과 그게 아닌 것을 좀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놀잇감은 이 아이의 소유죠.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거는 이 아이가 친구하고 나누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놀잇감은 미리 좀 치워 놓으시고 그래서 그 놀잇감 때문에 우리 아이가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친구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환경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제한을 해줘서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면 그건 너무 편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환경적인 재구성. 물론 아이랑 놀잇감에 대해 약속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결국 또 놀잇감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아이들에게 놀잇감을 같이 사용하기로 했던 약속을 좀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중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의 중재를 할 때는 누가 먼저 놀잇감을 사용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 놀잇감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놀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이들에게 생각해 볼 기회를 좀 주시고요. 또 아이들 서로 간에 나는 이 놀잇감으로 이런 놀이 하고 싶어.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주셔야 합니다. 결국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친구 관계를 위해서 자기의 욕구를 조절하는 법도 배우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좋은 방법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 아이에게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 우리 아이는 아직 이런 방법으로 놀잇감을 친구와 나누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친구 엄마의 눈치를 안 보고 친구 아이의 눈치를 안 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중재하기 어려울 것 같다. 자신이 없으시면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유아들에게 양보의 미덕을 강조할 때도 많죠. 누가 언니처럼 좀 양보해 주자. 우리 누구는 멋진 언니처럼 좀 양보 잘하지. 이렇게 제안하시면서 무조건 함께 쓰자, 나누자, 양보하자를 강조해서는 안 돼요. 이 시기 유아들은 아직은 자기중심적인 게 맞기 때문에 양보가 자연스럽게 나오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양보를 했다고 해도 그건 완전히 그 의미를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냥 엄마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려고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아마도 10분도 안 돼서 다시 그 놀잇감 꺼내달라고 할 겁니다. 또 아이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새로운 놀잇감으로 한심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역시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갈등 상황을 지켜보기가 좀 힘들고 마음이 아플 수 있죠. 그렇지만 문제 상황이 뭔지 알고 좀 해결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직접 모델링을 해주셔야 그 다음에 엄마가 없을 때도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끼리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적절한 갈등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일단 좀 두고 보시다가 그게 좀 너무 많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가능한 방법을 좀 제시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집으로 초대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친구 관계를 단절하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갈등이 촉발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집주인인 아이가 굉장히 긴장하게 되는 그런 실내 공간 말고요. 넓은 공간 있죠. 공원이나 우리 아이들이 같이 좋아하는 놀이터 있죠. 이런 공간에서 그렇게 뛰어놀 수 있는 실외 놀이 함께하는 거 거기서 만나는 친구 관계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함께하는 신체 놀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공간을 바꾸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 40개월 아이들이 친구 이야기 좀 많이 하지만 아직은 서로를 배려하면서 친구 관계를 이어가기엔 어려운 연령이죠.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그만큼 나의 욕구를 조절할 만큼 강한 동기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러 아이들의 친구 관계를 위해서 모임을 하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관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그곳에서 경험하는 또래 관계로도 충분해요. 네, 이런 유학이 지나고 나면 이제 친구 개념 단계에서 아이들이 또래 그룹에 속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부분 유치반, 그러니까 7세 후반 정도가 되면 이 그룹 짓는 것 때문에 또 부모님들이 고민이 많아지십니다. 사실 기관에서 또 유치반 연령쯤에서 굉장히 빈번한 일이기도 한데요. 또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하셨던 부모님의 상황을 같이 한번 들어보실게요. 7살인 철수와 영수는 같은 반 친구이고 놀이실에서는 함께 놀이하는 시간도 길고 간식 시간에는 서로 자리를 맡아주면서 챙겨주는 사이래요.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신체 활동에 대한 선호는 좀 분명하게 달라서 철수는 실외놀이 시간을 항상 기다리면서 열심히 신체 활동을 하는 반면 영수는 신체 활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실외놀이터에서도 조용히 그네를 타거나 모래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놀이실에서는 흥미가 갔지만 실외놀이에서는 함께 놀지 못하니 영수가 좀 속상했던 모양이에요. 엄마에게 난 철수랑 같이 놀고 싶은데 난 달리기를 못해서 안 된다고 해. 자꾸 술래만 하래. 이렇게 철수 때문에 속상했다고 이야기를 하니 우리 영수 어머님 너무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영수처럼 신체 활동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반 친구들을 직접 모아서 클럽 활동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영수에게 철수 말고 실외 놀이터에서 내가 놀 친구는 많아. 그런 걸 알려주시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실 굉장히 내 중심적인 해결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되었을지는, 좀 상상이 되시지요.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조금 소원해져서 놀이실에서도 좀 이렇게 어색한 사이가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전에는 괜찮았던 사건들에 더 많이 갈등이 생기기도 해서 선생님도 조금 고민이 많이 되신다. 이런 사연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오 선생님, 또 이런 경우는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상황이 기관에서 아이들이 사회성이 발달하는 과정, 친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다져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험 중에 하나라는 게 일단 포인트고요. 그래서 영수 어머님이 교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셨던 상황이 거기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영수가 엄마에게 도움을 받고 싶었던 거는 좋아하는 철수의 놀이에 편안하게 참여하는 방법이었을 텐데 어머님의 접근법은 우리 아이 맘 아픈 거 너무너무 속상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속상할 일이 없게 만들자. 이게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7살 이후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이런 고민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친구 관계가 단짝, 내 친구 이런 개념이 생겼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친구들과 모든 하루 일과 모든 놀이 상황을 함께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도 오래 붙어 있을수록 갈등 상황이 생길 확률은 더 많아져요. 부모님들은 이 시기 아이들의 친구 개념이 일관적이고 안정적으로 좀 보여지기도 하죠. 그래서 기관 외에서도 또 새롭게 그룹을 좀 지어서 다른 활동들을 시작하기도 하시는데요. 사실 친한 아이들이라고 해도 아이들마다 흥미도 다르고 기질적인 면도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한다면 갈등 상황이 생기는 거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런 갈등 상황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의 이후 또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관 외에서 우리 아이가 저 친구를 좋아해 한다고 해서 그 친구와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그룹을 어머님들의 어떤 정보 속에서 의미로 만드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엄마, 나 누구 때문에 속상해. 나는 누구랑 안 놀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일단은 속상했을 아이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아기에는 좀 그냥 느끼는 대로 표현하는 직관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반응이 굉장히 크다고 해서 와, 그만큼 진짜 속상하구나. 이렇게 그 맥락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들어보시는 게 먼저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의 감정에 엄마가 같이 몰입해서 그 감정이 서로 섞이게 되면 결코 이제 긍정적인 해결로 갈 수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도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아이가 느끼는 감정과 부모님의 감정을 좀 분리시킨 채로 아이의 얘기를 듣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격양된 아이들도 자기의 감정을 좀 수용받고 그런 경험이 쌓이면 감정을 조절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엄마가 아이가 처한 그 상황에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걸 좀 같이 읽어주는 거 그런 과정이 그 필터링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속상했던 그 상황에서 아이가 하고 싶었던 게 뭔지 그걸 짚어보고 해결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영수와 철수 이야기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영수가 철수와 잘 놀지 못해서 속상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엄마는 이렇게 아이 감정을 일단 좀 수용해 주는 거는 필요해요.
그리고 영수도 철수랑 같은 놀이 하고 싶었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아이가 그냥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거 말고 내 생각은 어땠는지, 나의 그때 욕구는 어땠는지 그거를 스스로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영수는 철수와 같이 그 놀이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냥 철수와 내가 좋아하는 놀이를 같이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수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방법도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네, 만약에 철수의 놀이에 참여하고 싶었다면 영수가 어떤 시도를 했었는지 물어보고 또 그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아이의 시도가 적절하지 않았더라도 아유, 네가 그렇게 하니까 철수가 네 마음을 모르지. 이렇게 전달하시면 안 됩니다. 그와 반대로 만약에 네가 철수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라고 상황을 좀 되짚어보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7세 정도의 아동들은 타인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본인이 철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철수가 잘 몰랐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시도가 적절하지 않았다면 철수가 영수 마음을 잘 몰랐겠다. 다음에는 철수에게 영수 마음을 잘 이야기해 줘야겠는데? 라고 알려주실 수도 있지요. 만약에 자신의 놀이에 철수를 초대하고 싶었다면 또 그때는 어떠한 방법을 썼었는지도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기질적으로 또는 발달적으로 아직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좀 어렵다. 그렇다면 무조건 문제 해결을 아이 스스로 해야 한다고. 네가 가서 말해야지. 네 마음을 표현해야지. 자꾸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아이를 떼밀기보다는 주변 성인, 특히 기관이라면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아이가 갈등 상황에 처해 있는 그거 자체가 싫어서 또는 친구들이 밉다고 이야기하는 게 걱정이 돼서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도 하세요. 우리 반은 다 친구야. 사이좋게 지내야지. 친구는 다 같이 노는 거야.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강조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또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조절 능력이에요. 이 부분을 부모님이 모두 통제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 아이들은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조차 스스로 조절해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을 겪죠. 그런데 그렇게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부모의 모습은 무엇이든지 해결해주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주고 고민해주는 부모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모님의 자세는 마치 산고를 겪는 딸아이를 보는 듯한 그런 마음이에요. 저 고통 내가 절대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어떻게 내가 막 감정적으로 더 격해진다고 해서 그 고통이 줄어드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다만 부모의 어떤 그 넉넉한 마음으로서 아이들이 그 과정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든든한 산처럼 서 계셔 주시는 거, 그게 가장 필요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네. 우리 아이의 또래 관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부모님들 혹시 형제 자매가 있으세요? 그럼 본인의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리얼리티 쇼 같은 곳에 형제나 자매, 남매 아이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살 많은 아이도 동생에게 무언가 양보하고 기다려주기 쉽지 않아서 하루 일과 중에서도 많은 갈등 상황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달적으로 비슷한 아이들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오쌤, 전쌤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안녕!